3일차 교과서 독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불교가 인도 문화에 미친 영향은 무엇일까요? 나와져 있습니다. 자, 불교가 인도에서 발생을 했죠. 그렇게 발생하고 나서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단 나와져 있습니다. 불교는 인도에 누가? 바로 석가모니가 창시를 했대요. 그죠? 자, 창시하다 뭐예요? 종교라던가 학설 같은 것들을 처음으로 시작하거나 내세우는 걸 우리가 창시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즉, 인도의 석가모니가 처음 불교를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석가모니 이제 원래 이름 고타마 시다르타라고도 부르는데요. 네, 인도의 한 작은 나라의 왕자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별로 부족할 것이 없는 아주 행복한, 어찌 보면 행복하진 않았을 수는 있겠죠. 어쨌든 부족할 건 없다라는 거지. 부족함 없는 그런 삶을 살았대요. 남들이 보면 되게 행복했겠죠. 먹을 거 걱정도 안 하고, 그치? 자, 그런데 너무 충격받았어요. 뭐해? 힘들게 살고 있는 정박 사람들을 보고 야, 이게 뭐야? 하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왕자의 신분도 버렸습니다. 궁궐을 나와서 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수행을 시작했대. 수행, 몸과 마음을 바르게 갈고 닦는 것을 우리가 수행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보리수 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계속 고민을 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던 중 고통을 없애려면 뭐 해야 될까? 욕심을 버려야 한다라는 깨달음을 얻었대요. 그래서 자, 이때부터 석가모니는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붓다, 바로 우리나라 말로는 부처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불렸답니다. 자, 그리고 석가모니는 자신이 신분에 연연하지 않은 것처럼 사람들을 신분이 낮다고 차별하지 않았대요. 대단하죠, 그죠? 자, 원래 인도의 사회는 어땠습니까? 카스트 제도라는 신분 제도가 있기 때문에 신분으로 인해서 차별을 되게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석가모니는 그러지 않았대. 왜? 본인도 왕자면서, 그죠? 자신의 신분에 연연하지 않았거든요. 연연하다, 뭘까? 자, 어떤 것에 마음이 쏠려서 잊지 못하고 막 매달리는 걸 우리가 연연하다라고 해요. 계속 거기에 얽매여 있다. 약간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했잖아. 그치? 신분에 연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신분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신분이 낮다고 해서 그래서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죠? 올바르게 수행한다면 누구나 뭐가 될 수 있어? 나처럼 깨달은 사람 될 수 있어?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했대요. 이 가르침은 당시 인도의 종교였던 브라만교가 사람들을 신분에 따라 심하게 차별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나도 뭐가 될 수 있어? 깨달은 사람 부처가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었고요. 그렇게 불교는 더욱더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문단에서 어떤 내용 나와져 있었죠? 바로 인도에서 석가모니가 불교를 창시했더라 라는 내용 나와져 있었죠? 그래서 인도에서 석가모니가 불교를 창시했어요 라는 내용 기억해 주시면서 자, 어디에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죠? 그래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뭐라 불러? 붓다, 부처라고 부른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 볼게요. 그렇다면 불교 미술은 어땠을까요?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불교에서는요, 부처의 모습을 직접 표현하지 않았대요. 대신에 부처의 발자국이라던가 탑이라던가 그다음에 보리수나무, 수레바퀴 같은 것들, 부처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들로 표현을 했대. 그런데 내용 달라지겠네요. 그죠? 자, 알렉산드로스의 침입 이후에 인도 간다라 지방에 그리스 사람들이 와서 정착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어땠어요? 신을 인간의 모습으로 조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죠. 그래서 저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구나. 우리도 그렇게 부처를 한번 표현해보자 하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도 부처의 모습을 표현한 상, 바로 불상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처럼 간다라 지방에서 인도 문화와 헬레니즘의 문화가 만났죠. 그죠? 그렇게 융합된 새로운 간다라 양식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한 양식의 대표적인 게 뭐다? 바로 간다라 불상인데요. 자, 이 간다라 불상은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만든 것과는 차이가 좀 있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불상의 모습과 조금 다르게 그리스 조각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조각상의 영향을 받아서 거의 모습이 서양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에 가까운 곱슬곱슬한 머리카락과 아주 움푹 들어간 눈, 약간 서양인들이 이렇게 눈썹이 조금 이렇게 눈썹에 눈이 튀어나와 눈이 이렇게 조금 움푹 들어가 있잖아. 그런 눈, 그리고 코도 되게 오뚝하고요. 그리고 이제 옷의 주름도 그리스 사람이 있는 것처럼 되게 자연스러운 그런 주름이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다라 양식은 약간 서양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불상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양식이 불교의 전파와 함께 같이 중국에도 한반도에도 일본에도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들에서 불상이 만들어지는 데에 영향을 주었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서는 불교 미술, 그 중에서도 간다라 지방에서 만들어진 간다라 양식에 대한 내용 나와져 있었죠. 자, 인도의 불교 문화와 그리고 헬레니즘 문화가 합쳐졌습니다. 그렇게 간다라 양식이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대표적으로 간다라 불상이 어떤 모습이더라? 그리스 조각상의 영향을 받아서 서양인의 모습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 배웠던 내용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에서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교가 발전했지요. 이후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으로 새로운 양식의 불상이 만들어지게 되었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